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EBS 수능 특강 물리학원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관한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그림 가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빛의 성질에 의한 현상이다 해놓고 가는 빛의 간섭으로 인해 비눗방울에 나타나는 무지개, 나는 광센서에서 빛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가는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동성이죠. 틀렸습니다. 간섭이기 때문에 파동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광센서가 빛을 감지하는 것은 페르데이 법칙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광센서에서는 빛이 전기신호로 변환되는 거, 광센서가 빛이 전류로 전기신호로 전환되는 거 맞았죠? 그러니까 디귿만 맞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이요. 특정한 문턱 진동수, 다음은 광전 효과에 관한 설명인데, 특정한 문턱 진동수를 가진 금속판에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한답니다. 이때 빛의 무엇을 증가시키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증가하여 빛의 세기요. 빛의 세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광자 수라고 했죠. 입자설에서는 빛의 입자성에서는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광자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거 맞았지요? 기억 보세요. 문턱 진동수는 니은의 진동수보다 크다. 문턱 진동수가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보다 크다면은 광전자 안 나오죠. 틀렸습니다. 디귿, 가는 진동수이다. 뭐요? 세기입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 가 나와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위에 놓인 대전되지 않은 금속판에 B에 단색과 P를 비추었더니 광전 효과에 의해서 가에서는 검정기의 금속박이 벌어졌답니다. 나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그럼 P에다가 빛을 비춰줬더니 여기에 벌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간,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가 튀어나갔죠. 그럼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중성으로 있던 상태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기억 보세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대요. A하고 B인데 똑같은 P를 단색광 P를 비췄는데 A에선 광전 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럼 비춰준 게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춰준 빛이 B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작다는 얘기고, 따라서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은 거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A는 음전하로 대전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A는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가 모자르면은 플러스 전화가 되죠. 틀렸습니다. 나에서 P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금속박이 벌어진다. 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광자의 개수라고 그랬죠. 진동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 즉 문턱 진동수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센 빛을, 아무리 많은 광자를 줘도 광전 효과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림은 광전간의 금속판에 단색광 ABC를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ABC의 진동수와 세기, 세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광자 개수라고 했어요. ABC를 각각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진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기는요, 전류의 세기와 관련 있는 거고요. 광전류의 세기와 관련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F0보다 크다. 가 보세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전자가 안 튀어나왔죠. 그렇죠? 됐습니까? 전자가 안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한계 진동수, 즉 문턱 진동수보다 낮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진동수가 F0일 때 세기가 2I0니까 운동 에너지가 E0가 됐어요. 됐어요? 튀어나왔죠. F0일 때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EF0일 때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니까 튀어나와야 되죠. 튀어나오는데 에너지가 EF가 되면은 진동수가 2배가 되니까 에너지가 더 세지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요, 튀어나오는 광자가 갖는 에너지도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E0보다는 나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어요. 가는요,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는 안 튀어나왔어요. F0보다는 어떻게 해요? 작은 거죠. 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단위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B를 비출 때가 C를 비출 때보다 많다. 단위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세기하고 관련이 있죠. 광자의 수가 많이 들어가야지만 광전자가 많이 나오죠. 따라서 B를 비출 때가 C를 비출 때보다 B를 비출 때 세기가 2I0니까 훨씬 많죠. 따라서 디귿 맞았으니까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옆에다 놓을까요? 옆에다 놓을게요. 이렇게. 5번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금속판의 단삭광 AB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표는 AB를 각각 비추었을 때 단위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와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랍니다. 방출되는 광전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센 겁니다. 따라서 A와 B 빛의 세기를 각각 IA, IB. 그러면 IA와 IB 중에서 누가 세요? IB가 세다는 얘기지요. IB가 큰 거 찾아보세요. 요놈. 1, 2, 3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 진동수를 각각 FA, FB라고 한답니다. 자, 진동수가 커요. 에너지 크죠? 그렇죠?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 커요. 그럼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요, 짧아지죠. 됐습니까? 파장은 짧아져요. 파장이 그러면 A와 B 중에서 지금 요놈이 크죠? A가 크죠? 파장이. 그럼 진동수는 작은 거죠? 진동수 작은 거 찾아보세요. 요거네요. 그럼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세요. 그림은 전하 결합 소자에 있는 빛이 도달했을 때 입자 A가 발생했어요. 입자 A가 발생했어요. 뭐예요? 전자죠? 자유전자예요. 광전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유전자예요. 발생하여 빛의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전하 결합 소자 CCD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피엔저법 다이오드에서 광전 효과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럼 기억 맞았어요. 니은 A는 광전자이다. 맞았죠.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전하결합 소자 디귿이요. 전하결합 소자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즉 도달하는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얘기입니다. 단위시간당 측정되는 전하량의 크기는 크다. 광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광전자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번이요. 다음은 전하결합소자 CCD에 관한 설명인데, 전하결합소자에서 광다이오드에 의해 빛이 무엇으로 변환되고, 빛이 무엇으로 변환이 돼요? 소리신호? 틀렸지요? 빛이 들어와서 광전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돼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억 보세요. 전하결합 소자는 빛의 파동성이 아니라 입자성입니다. 틀렸고요. 그다음 디귿,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하결합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세기는 크지요. 광전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디귿만 맞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전하결합 소자에서 빨간색 필터 R, 초록색 필터 G, 파란색 필터 B와 광다이오드 XYZ를 나타낸 것으로 전하결합 소자에 도달한 빛은 R하고 G만 통과했답니다. 이쪽으로 통과했어요. B는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 B에, 즉 파란색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광다이오드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광전자의 수는 X에서가 Y에서보다 크답니다. 광전자 수는 X에서 Y보다 커요? 그럼 X에 광전자가 많이 생겼으니까 빨간색의 광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전하결합 소자에 도달한 빛에는 파란색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R과 G만 통과했으니까. 그럼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X에서는 빛이 전기신호로 변환된다. X에서는 빛이 전기신호로 변환되는 거 맞았죠?
색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는 R을 통과한 빛이 G를 통과한 빛보다 세다. 왜요? 광전자 수는 X가 더 많다고 그랬죠. 따라서 R이 더 많은 거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9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질의 이중성에 관한 설명이랍니다. X선 또는 전자선을 알루미늄 방막에 각각 조여주면 전자선 또는 X선을 알루미늄 방막 여기 있죠? 조여주면 같은 형태의 회절무늬가 나타난답니다. 즉 동그랗게 이렇게 조여주면 이 동그란 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동그란 모양의 회절무늬가 생긴단 말이에요. 회절무늬가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물질도 무엇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동이요. 간섭은 바로 회절무늬는 파동에 의한 겁니다. 파동성이에요. 즉 3, 4, 5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처럼 물질이 파동성을 나타낼 때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한답니다. 물질의 운동량이 P, 플랑크 상수를 H라고 할 때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P분의 H 찾으세요.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m, m인 물체 A, B가 각각 V, 이 V의 속력으로 운동한답니다. 이때 A와 B 물리량이 같은 것. 자, 운동량 봅시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mv, 이것도 2mv. 맞았죠? 같은 거. 물질파 파장 람다는 P분의 H죠. 근데 P 값이 같으니까, 운동량 값이 같으니까 파장 똑같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는요. 운동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2mv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mv 제곱이에요. 이거는 m 요거의 제곱이니까 4mv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mv 제곱이에요. 틀리죠? 그러니까 같이 가니까 기억과 니은만 같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그림 가는 니켈 결정에 가속된 전자를 입사시켜서 산란된 전자를 전자 검출기에서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가 들어가서 땅 튀어나온 전자를 검출하는 거예요. 이 검출기를 여기다 놓고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라 이 검출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90도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각도가 몇 도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느냐, 그걸 본 겁니다. 자, 산란된 전자를 전자 검출기에서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림 나는 전자 검출기에서 검출된 전자의 수를 산란각 세타, 이 세타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어디에서 제일 많아요? 검출되는 게 50도에서 제일 많아요. 이 각이 50도일 때 가장 많이 검출이 됐더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니켈 결정에 입사하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짧다. 자, 속력이 크대요. 속력이 크다는 얘기는요, 파장하고요, 무슨 관계예요? 운동량과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니까 운동량은 mv, 속력과 비례 관계죠. 따라서 속력이 크면은 파장 짧아지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니까 50도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는 보강 간섭을 한다. 거기서 가장 많이 생겼으니까 됐습니까? 보강 간섭 맞았습니다. 전자는 파동성을 갖는다. 전자 뭐 한 거예요? 지금 파동성 여기 보시면은 검출기에서 검출된 전자의 수를 세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라 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자는 파동성을 갖는다? 맞았죠? 간섭돼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이요. 그림은 속력이 V인 전자가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형광판에 만들어진 간섭무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단일 슬릿 통과한 게 왜 어떻게 또 이중 슬릿으로 가느냐? 그거를 물리학 원에서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건 조금 잘못된 거지만, 아무튼 단일 슬릿을 통과하면 이게 회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학원에서 또 회절 안 배우죠. 그렇죠? 회절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우죠. 회절이 일어나서 이쪽과 이쪽에 동일한 위상이 다시 또 퍼져나가요. 그럼 여기서 또 회절 일어나고 여기서도 회절 일어나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간섭무늬가, 이 형광판에서 무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원리를 물리학원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문제를 낸다는 거,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해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이쪽에서 나온 거와 이쪽에서 나온 게 합쳐져서 밝고 어두운 간섭무늬가 생긴단 말이에요. 간섭무늬는 뭐예요? 파동성이죠.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형광판에 도달하는 전자의 수는 밝은 무늬인 곳이 어두운 무늬인 곳보다 많다.
전자의 수, 밝은 무늬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간섭에 의해서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은 맞았습니다. V가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지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니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M인 입자가 운동할 때 입자의 운동량의 크기에 따른 물질파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P1은 2배의 P0랍니다. 자, 그럼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13번이에요. 13번입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2배의 람다 제로로 돼 있고요. 그때가 P 제로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람다 제로로 돼 있고요. 그때가 P1으로 돼 있어요. P1으로. 자, 오른쪽이 운동량이고요. 세로축이 물질파 파장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P0는 이 람다 제로죠. 자, P0는 물질파 파장 어떻게 나와요? P0는 람다는 P분의 H니까 P0는 2 람다 제로분의 H 이렇게 나오죠. 왜요? 물질파 파장은 P분의 H 요거니까. 이거 자리바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P1은 람다 제로죠. 람다 제로분의 H. 따라서 P1은 뭐예요? 2배의 P0와 같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죠? 자, 니은 입자의 속력은 P0일 때가 P1일 때의 2분의 1이다. 입자의 속력은요? 요게 2분의 1이죠. 그렇죠? P0일 때가 P1일 때 2분의 1, P1일 때 2분의 1이요. 맞았죠? 자,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P0일 때가 P1일 때,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P0일 때가 P1일 때의 4분의 1배이다. 자, 운동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 어떻게 나왔습니까? 운동에너지는 운동량의 제곱 2m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P0일 때 봅시다. 2K P0일 때의 운동량은요. P0의 제곱 나누기 2m이에요. 그럼 P1일 때는요. 이 운동에너지 P1에서는요. P1의 제곱 2m인데 P1이 얼마였어요? 2배의 P0. 따라서 4P0의 제곱 2m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P0일 때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K P1에서의 운동에너지. 되셨죠? P1에다가 4배를 해주면 요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따라서 4분의 1배이다. 맞았습니다. 기억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